됐다. 인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정해보죠 지금. 안녕하세요, 베리미예요, 여러분. 스키입니다. 네, 랩하는 상어 씨. 저희는 여러분들께 전시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봐요. 그래서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전시라고 해서 뭔가 정보 전달을 막 하기보다는 내가 갔다 왔더니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전시 얘기해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좀 소소한 얘기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전시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이용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들고 있고 구차하다. 준비가 덜 됐어요. 그냥 말이 앞에 좀 준비가 덜 됐어요. 기네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바닥이 길었어. 아무튼 여러분과 전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같이 나누고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먹방, 먹방? 네. 저희 먹방 하나요? 맛집 탐방 진짜 하나요? 처음 듣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도대체 베리미가 뭔가요? 베리미는요,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나 나. 그러니까 나로 태어나서 나로 살다가 나로 죽겠다라는 어떤 제 인생관을 좀 반영했고요. 또 듣기도 좋잖아요. 베리미 좋네요. 베리미. 딸기미? 딸기 오빠? 이제 전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는 제임스 진이라는 작가의 Eternal Journey. Eternal Journey. Eternal Journey. In order to.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Peace out. No God. Eternal Journey라는 팀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진의 전시를 다녀왔고요. 이건 지금 현재 롯데타워에 넣을까? 롯데 뮤지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잠실 가시면 롯데타워 있죠. 거기 에비뉴엘이라는 관 6층으로 가시면 있고요. 에비뉴엘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면 추천해요. 자, 이터널 저니는 사실 4월 4일부터 진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9월 1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천천히 가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진은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SBA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나왔나봐요. 비주얼 아트네요, 학교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SBA. 여기 아마 카우스도 여기 나왔을걸? 카우스가 뭐죠? 카우스 있어. 눈에 XX 하는 애, 뭐 코끼리. 그 이분은 편집점이 잡히겠나? 팔이 잡았어요? 만화 코믹스계의 그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아이스너 어워드를 5년 연속 수상하셨고요. 롯데 뮤지엄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그래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협업을 좀 하셨어요. 프라다랑도 좀 진행을 하셨고. 너무 이상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못 듣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인종을 가지고서 좀 다르게 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대만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주한 걸로 알고 있고,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를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좀 인지를 하셨고요. 본인이 좀 부유하는 존재로서 작업들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의도치 않게 본인의 좀 주변인적인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작품 활동을 했었겠지만, 그거를 또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이용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지루하니?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어떤 말씀? 후배예요, 얘. 어떤 맛인지 알 것 같네요. 어떤 맛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이거 다 편집해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좋아요. 제임스 진은 굉장히 다시 해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제임스 진은 굉장히 덕망이 있는 덕망? 풀었다 이거. 너무 땀난다. 뭐랄까? 갇혀.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죠. 하나 둘. 네, 제임스 진은 School of Visual Arts,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가 봐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그 아트웍을 하시는,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학교? 학교 미술계의 서울대 서울대라니.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네, 제임스 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탑 오브 탑인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지금 지금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니? 학교. 일단 요약. 총정리? 나는 이걸 해보고 싶었거든. 좀 짧게 하자. 하나, 둘, 셋. 네, 제임스 진은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터널 전이라는 끝없는 여정이라는 팀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했고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이게 작가의 최초 뮤지엄 전시라고 해요. 최초의 뮤지엄 전시회. 네, 맞습니다. 작가의 최초 전시를 내가 본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서 초기 스케치부터 뭐 작업들이 총 500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큰 메리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대형 아트웍을 총 11점을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직접 여기서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최근까지는 본 적이 없는 순수히 이번 전시만을 위해서 준비한 대형 작품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아닐까 하고요. 저도 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시를 좀 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작품이 힘을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사이즈가 주는 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이렇게 딱 서시면은 사이즈만으로도 오는 그런 압도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약간 있고요. 좀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기획해 놓은 거고 맞습니다. 치밀하게 작업했다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큰 메리트는 최초의 뮤지엄 전시다. 그리고 이분이 직접 이번 전시만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도 대형 작품이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의 내용적인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전시를 보면서 네. 후배예요. 보면서 보면서 너는 뭐 어땠어? 어떤 인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어? 뭐 인상적이었던 거는 초반에 스케치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완전. 이 초반에 이제 습작으로 했던 스케치들을 보여주는데 기계처럼 그렸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세필이잖아. 네.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리는. 그래서 약간 저는 항상 이제 예술이라 그러면은 약간 직관적이고 번뜩이는 뭔가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 그리고 또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맞아. 초반에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해놓고 그 스케치를 그 화폭에 그대로 옮기셔요. 손가락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케치 이렇게 쓰면은 정말 요 각도와 이 비율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으셔서 정확히 계산한 대로 맞습니다. 옮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 그림들에게 그런 오마주 같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옥도라든지 이런 실제로 있었던 옛날 작품들을 보고 되게 미래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미래적인 느낌?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뭐랄까? 미래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약간 그런 오바입니다. 이미지들. 오바의 미래적은 잘 내 모르겠어요. 꿈에 나왔던 커트 하시죠. 좀 미래적이라는 거 모르세요?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윤미래. 만화적인 느낌들이 살아 있어서 아무래도 네. 그 이분은 DC에서 그 페이블스라는 그 코믹스가 있어요. 거기 표지 아티스트로서 좀 두각을 나타냈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너 어워드도 5회 연속을 수상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것은 공간들을 발견하고 채우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분은 스케치도 물론이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파고드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팔 하나를 한다 그러면 팔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근육이나 그림자나 뭐 이런 것들. 뭐 더 한다면은 뭐 문신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이분은 여기를 또 해체하고 여기서 뭔가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집착이 맞는 표현일까요? 전 좋아하는 표현인데 집착을 통해서 기공간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작품을 보실 때 여기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런 색이 있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저 공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의도적으로 중첩을 통한 이미지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오방색 아세요? 오방색? 저도 처음 몰랐어요. 오방색이 뭡니까? 오방색이라 그러면은 뭐 물질과 방향 등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까만색, 노란색, 뭐 파란색, 뭐 빨간색, 흰색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방색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좀 전시 공간이 구성이 돼요. 오방색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이 구성이 되는데 오방색이라는 그 색에 차용을 한 것이지 오방이 나타내는 어떤 방위라든지 물질에 대한 뭐 불이다, 물이다 뭐 이런 사실 그런 서사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시 공간을 이루는 큰 컬러가 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조스킴 in your area piece 그 지옥도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지옥이라 그러면은 악마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마들을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로 딱 봐도 예쁘잖아. 그 악마들을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게 좀 뭔가 좀 뒤틀린 사고 그리고 뭔가 좀 섞는 사고 일본 동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꼭 지옥도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의 미인도라든지 뭐 문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머리가 벗겨진 요괴 같은 거 뭐죠? 가파도 나오고. 가파도 나오고 약간 그 동양에 대한 알 수 없는 향수 같은 게 있다 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의 정체성이 뭐 아메리칸이지만 또 동양인으로서 사실 그 사람 일본 사람은 아니고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내가 뭐 타이완 사람이다, 뭐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라도 있겠지만 동양인 vs others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양의 것들을 이용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주제로 차용해야겠다는 의식이 좀 있으셨다는 짐작을 해보게 하더라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롯데뮤지엄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전시를 구상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들은 고의적으로 작품 앞에 머물게 하기 위한 동선을 좀 많이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상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도 좋은 감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큰 화폭이라 그러면 많은 걸 담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스토리들을 그런 키워드들을 좀 찾아보시는 자신만의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상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저는 기괴하다? 약간 밝은 느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악 같은 느낌이랄까? 그게 각자의 네. 감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 포인트를 찾아보시면은 전시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댓글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떤 부분이 좋았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롯데와 함께하는 제임스 진의 이터널 저니 끝없는 여정의 전시는요. 초반 작가의 스케치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을 가시면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임스 작가가 특별히 준비한 대형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방색을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그 작품들이 이어지고 나면은 작가의 어떤 중기 작품, 그 다음에 협업을 한 작품,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임스 진께서 특별히 제작을 하신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의 롯데 월드타워를 형상화한 인상을 받은 그런 또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도 보실 수 있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DC 코믹스 페이블스를 비롯한 뭐 여러 DC 작품들의 또 커버 네. 아티스트로 역할하셨잖아요. 또 거기 전시의 부분들이 바닥에도 또 그림 작품들이 있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코믹스 그림이 미국 코믹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 되게 미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4대주의. 바로 옆에 이어지는 공간이 이제 포스터들 네. 준비되어 있죠. 포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Shape of Water 아니면은 아직 개봉 안 한 거 사자, 또 유명한 블레이드. 네, 블레이드 러너 이번에 리메이크된 작품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포스터가 있는데 초기 작업을 아이패드로 하셨다고 해요. 오디오 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작가가 직접 이 전시를 위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하는 경우 좀 드물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제임스 진이 직접 오디오 가이드 준비하셨고 사자의 그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경우는 박서준님께서 직접 또 녹음하셨다고 하니까 또 박서준님의 팬분들께서는 오디오 가이드 이용해 보시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꼭 해볼 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매력이 많이 있는 저희도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 멋진 이 전시에 있어서 인상이 깊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전시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팁들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았던 작품을 뽑자면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새총을 쏘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작가가 그 새총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 이렇게 하얀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한가운데 새총을 쏘는 제임스 진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디센던트가 이렇게 있는데 새총을 쏠 때 그 디센던트의 한쪽 눈이 없어요. 예. 새총에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가지고서 맞아요. 다른 맞아요, 사람을 맞아요. 겨냥하는, 그러니까 시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겨냥하는 자신을 좀 이렇게 투영하지 않았나. 네, 그만큼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았나.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자주 등장했었던 디센던트라는 캐릭터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창작을 하고 있는 본인의 제2의 자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대표적인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림을 보게 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디센던트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사운드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약간의 유희죠. 언어 유희죠. 디센던트는 이제 하강이라는 내려감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스펠을 바꾸게 되면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네네. 저도 좀 인상 깊었던 작품들이 좀 있는데 저는 스케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에 대해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도 이제 서브컬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신발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키라든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어떤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 이 작가에게도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은 저 사람도 나처럼 나이키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스케이트보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작가의 좀 더 나를 좀 더 투영하기가 좀 편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그런 세필의 디테일도 멋졌고 그래서 저는 스케치가 있었던 초반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파고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파고다라는 작품은 계획된 드로잉을 하는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 큰 면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랙이 발생했는데 그런 우연한 크랙 역시도 맞아요. 나중에는 하시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또 이용하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과 스토리들과 이미지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이 전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있는 스케치 파트 그리고 마지막 그 대형 작품집에 있었던 파고다라는 커다란 작품 하얀색 크랙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키워드 몇 가지 제시드려 볼게요. 일단 리틀 보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리틀 보이라는 그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서운 뜻이죠. 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디센던트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뚜라미? 우리가 왜 뭔가 좀 긴장되거나 급박하지만 고요한 그 순간에 귀뚜라미 그릭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운드적인 느낌을 좀 주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쉽게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야,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양배추? 양배추 많이 꽂혀 계시더라고요. 양배추 굉장히 많이 네.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작가 제임스 진 작가의 작품들을 보시면요, 양배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작가는 양배추를 그렸을까요? 저는 호랑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호랑이, 나비도 많이 나오고요. 왜 나비가 나왔을까요? 호랑이, 나비. 네, 저희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감상을 해보시고요. 사실 전시를 보러 갔을 적에 공부처럼 막 텍스트를 보는 건 사실 많이들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전시를 좀 즐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는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고 왜 아는 게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많기 많아지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시를 감각하실 수 있는 감각 하나를 더 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텍스트에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조금 더 풍부한 전시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키워드와 장면과 감상 그리고 색깔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지 않을까? 뭐 사실 감상에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정답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주시고 나만의 감상법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나 봐요. 좀 새벽 3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새벽 3시네요, 여러분. 몇 시 출근하냐? 한 10시까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베리미 그리고 조스킴. 네, 하지만 저희 채널은 베리미예요. 자, 저희의 이번 첫 번째 팸플렛 읽어주는 남자 팸플렛 읽어주는 베리미는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근데 초반에